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가요? 기대감도 아니고 설렘도 아닌 그저 무기력함과 실망뿐이라면 지금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이종수 어르신은 과거 누구보다 단단한 남자였습니다. 건설 현장 소장으로 수십 명을 이끌었고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늘 믿음직한 버팀목이었죠. 하지만 요즘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이 가장 괴롭다고 말합니다.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곳이 마치 내 몸의 일부가 아니게 된 것 같아요. 그가 조용히 꺼낸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로서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지만 환자로서 그가 느끼는 상실감은 결코 단순한 노화로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많은 남성들이 60세를 넘기며 비슷한 변화를 겪습니다. 아침에 더 이상 일어나는 감각이 없고 밤에 자주 깨어 화장실을 찾고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무엇보다 자신이 더 이상 남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에 깊은 절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단순한 기능 저하도 아닙니다. 당신의 몸 어딘가에서 분명히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특히 남성의 생식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단지 성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신 건강의 정직한 신호입니다. 심장과 뇌, 혈관과 호르몬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남성의 성적 반응은 신체 내 가장 복잡한 시스템 중 하나로 단 한 군데만 문제가 생겨도 전체 기능이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무시하면 몇 년 뒤엔 더 무서운 질병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남성들의 침묵과 고통을 지켜보며 저는 지난 10년 동안 자연요법, 한의학, 식이요법을 깊이 연구해 왔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부작용 없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마침내 아주 작고 흔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지만 이 작은 씨앗이 실제로 수많은 남성의 몸과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목격하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광고나 그 어떤 영양제도 말해주지 않았던 이 작은 씨앗의 비밀, 수백 년 전부터 조용히 내려오던 전통의 지혜, 그리고 현대 과학이 증명해낸 효능, 저는 오늘 그 모든 것을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드리려 합니다. 단 한 명의 남성이라도 다시 나를 되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본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계속되길 원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공감과 참여는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은 교육적 목적이며 건강과 관계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가 발견한 그 작고 놀라운 씨앗, 바로 부추씨였습니다. 흔히 정력에 좋은 채소로 알려진 부추의 씨앗은 사실 오랜 세월 동안 전통의학에서 남성의 생명력을 되살리는 귀한 약재로 사용돼 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민간요법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수많은 사례를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추씨가 제대로 쓰일 때 단지 성기능이 아니라 남성의 자존감과 삶의 활력이 함께 되살아난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효과적인 부추씨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저 약국이나 병원만을 찾으며 몸의 신호를 억누르기만 하고 계십니다. 특히 60세를 넘긴 남성의 60% 이상이 성기능 저하를 겪고 있다는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남성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원에 사는 68세 최재호 어르신도 그중 한 분이었습니다. 공기업에서 정년 퇴임 후 조용한 삶을 즐기고 계셨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의 시선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자꾸 거리를 두는 게 느껴졌어요. 그는 자신의 몸에 생긴 변화를 말하지 않았고 아내 역시 아무 말 없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부부 사이의 대화는 줄어들고 자신감은 무너지고 결국 그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루하루를 의욕 없이 버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부부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기능이 떨어지면 수면이 무너지고 피로감이 늘고
우울함이 깊어지며 면역력까지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성기능 저하가 심혈관 질환, 고혈압, 뇌혈관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해, 거기에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가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를 부끄럽게 여기고 침묵한다는 데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꺼려지고 가족에게 말하는 건 더더욱 어렵고 결국 아무 말 없이 혼자만의 고통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몸은 조금씩 망가지고 마음은 점점 다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절망과 외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수년간 전통의학과 식이요법, 최신 연구들을 파고들며 하나의 확신에 다다랐습니다. 그 결론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딱 한 지점의 혈류만 살아나도 전신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것. 처음에는 저도 쉽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수많은 남성들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그 말이 단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추 씨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온 지혜가 지금 이 시대의 남성들을 다시 일으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전해드리려 합니다. 부추 씨가 어떻게 작용하고 왜 효과가 있으며 어떻게 써야 하는지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분명 놀라실 겁니다. 그렇다면 부추 씨는 왜 이토록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사실 부추는 우리에게 꽤 익숙한 식재료입니다. 삼겹살과 함께 먹는 반찬으로 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나물로 많이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 부추의 씨앗이야말로 예로부터 남성 건강을 지켜온 진짜 핵심이었습니다. 전통 한의학에서는 부추씨를 구자라고 부르며 양기를 북돋우고 신장을 보하며 기혈을 고르게 해주는 약재로 귀하게 써왔습니다. 성기능 저하, 요실금, 허리시림, 정력 쇠퇴에 특히 효과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부추씨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차가운 사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중장년 남성에게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백 년 전 고서에도 부추씨는 남자의 불을 다시 피우는 씨앗이라 불릴 정도로 그 효능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옛 어르신들은 이를 직접 볶아가루를 내고 꿀이나 술에 타서 복용하곤 했습니다. 지금처럼 과학적인 성분 분석이나 연구 결과가 없던 시절에도 경험을 통해 이미 그 가치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처음엔 이 부분을 단순한 민간요법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임상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실제로 삶이 달라지는 과정을 확인하면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열쇠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추씨는 겉보기에는 작고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을 다시 일으키는 강한 에너지가 숨어 있습니다. 씨앗 하나를 뿌리면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 꽃을 피우듯 우리의 몸도 올바른 씨앗을 만나면 다시 반응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부추씨라고 믿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남성에게 나타나는 무기력함, 기력 저하, 성반응 둔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에너지 순환이 멈추고 몸의 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부추씨는 그 불을 다시 지필 수 있는 자연의 성냥개비 같은 존재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71세의 김창수 어르신은 은행원으로 35년간 성실히 일하다 정년퇴직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서 조용히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남자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건 정말 견디기 어렵더군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께 부추씨를 활용한 자연요법을 권해드렸습니다. 3주 후 다시 찾아오신 김 어르신은 훨씬 편안해진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아침이 기대됩니다.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도 깊었습니다. 이처럼 부추씨는 몸의 반응을 깨우고 마음까지 회복시켜줄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지닌 자연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최근 들어 과학자들도 이 작은 씨앗의 효능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이 부추씨가
왜 과학적으로도 인정받는지를, 어떤 성분이 어떤 방식으로 몸에 작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부추씨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전통 의학의 관점에서 부추씨가 남성의 기력을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 역시 이 작은 씨앗의 힘을 하나둘씩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부추씨에 포함된 다양한 성분들이 실제로 남성 호르몬과 혈류, 정자 생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천연 스테롤입니다. 스테롤은 체내에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의 생성에 관여하는 전구 물질로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테스토스테론의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속의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고 특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면 단순히 성욕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 근육량 감소, 피로감 증가, 집중력 저하, 심지어 우울증까지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추씨는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호르몬의 흐름을 다시 되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부추씨는 남성의 생식기관, 특히 음경내 해면체로 향하는 혈류를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생리학 연구에서는 부추씨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해면체 내 혈류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성적 반응 속도도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지 일시적인 자극제가 아니라 몸 자체가 다시 반응하는 힘을 되찾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부추씨 안에 포함된 알리신, 사포닌, 루틴, 퀘르세틴 같은 강력한 식물성 활성 물질 덕분입니다. 먼저 알리신은 강한 항산화 및 항균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포닌은 혈액 속 지방을 조절하고 남성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여 테스토스테론 활성화를 도와줍니다. 루틴과 퀘르세틴은 모세혈관의 탄력을 높이고 염증을 완화시켜 혈액이 말초 부위까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부추씨는 단순히 기력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혈류를 근본부터 개선하고 남성 호르몬의 흐름을 되살리며 정자 생산 기능까지 활성화시키는 자연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부추씨를 몸이 스스로 반응하게 만드는 씨앗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현대 남성들의 고민은 단지 반응이 없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다는 것은 곧 혈류가 멈췄다는 뜻이고 혈류가 멈췄다는 것은 생명력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억지로 자극하는 약물이 아니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부추씨는 남성의 몸을 더 깊고 본질적인 방식으로 회복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복은 단지 침대 위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는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추씨를 어떻게, 얼마나,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가?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임상에서 수많은 환자분들께 적용했던 구체적인 복용법, 시간대, 조합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몸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하는 그 첫걸음, 의외로 아주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망설이고 계신가요? 댓글에 숫자 2번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선택이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부추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물어보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너무나 단순한 질문이지만 그 답에는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과 수백 명의 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부추씨는 분명 강력한 회복력을 가진 식물성 약재지만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 한 번 아침 공복에 부추씨 분말을 1g에서 2g 정도 섭취하는 것입니다. 1g은 티스푼 2분의 1 분량, 2g은 티스푼 하나 가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섭취 방법은 다양하지만 따뜻한 물 닷버린 물 100에 50ml에 타서 마시거나
찹쌀죽 위에 뿌리거나 미지근한 두유 150ml에 섞어 드시는 것이 가장 흡수가 좋습니다. 꼭 분말 형태로 드셔야 하며 씨앗을 통째로 삼킬 경우 체내 흡수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섭취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먹기 전, 즉 공복 상태에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때 위장이 비어 있기 때문에 유효 성분이 다른 음식물에 방해받지 않고 빠르게 흡수되며 특히 호르몬과 혈류 시스템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복용 기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틀, 사흘 드시고 효과가 없다고 실망하시지만 자연요법은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는 꾸준히 드셔야 몸이 반응을 시작합니다. 실제로 임상에서는 14일 이후부터 수면질, 아침 반응, 피로감 회복 등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섭취 시 몇 가지 주의사항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째, 부추씨는 따뜻한 성질의 약재이기 때문에 평소 열이 많으신 분들, 얼굴이 자주 붉어짐, 변비, 수면장애 등은 소량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에 0.5g 정도, 즉 티스푼 4분의 1 분량만 섭취하며 체내 반응을 지켜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몸에 열이 나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혹은 설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복용을 일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좋다니까 더 먹으면 더 좋겠지 하며 하루 3g 이상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는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하루 최대 복용량은 2g 이내로 유지하셔야 안전합니다. 섭취 방법을 조금 더 즐겁게 하고 싶으시다면 꿀 2g에서 3g 정도 티스푼 2분의 1 분량과 함께 섞어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께는 꿀 사용을 삼가거나 소량만 권장드립니다. 이처럼 부추씨는 작지만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약재이므로 몸에 맞는 방식으로 정확한 시간에 올바른 양으로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부추씨를 단지 기력 회복식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깨우는 자연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부추씨를 단독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특정 재료들과 함께 조합하면 그 효과가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추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궁합 재료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조합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부추씨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임상에서 더 큰 효과를 보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비밀 레시피를 함께 실천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 레시피는 아주 간단한 조합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부추씨, 검은깨, 잣, 그리고 감초입니다. 이 조합을 처음 만들게 된 건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부추씨만 복용하던 한 환자분이 효과는 있는데 오래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전통 한의학 서적들과 최근 식이 영양학 논문을 검토한 끝에 부추씨의 작용을 돕고 흡수와 지속력을 높여줄 수 있는 보완 식재료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검은깨, 즉 흑임자입니다. 예로부터 신장을 보하고 정수를 채우는 재료로 알려져 있으며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세포 노화를 늦추고 호르몬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추씨와 함께 섭취했을 때 신장의 기능을 보강하여 효과를 더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두 번째는 잣, 즉 하얀 솔방울 씨앗입니다. 잣은 고대부터 귀한 보양식으로 여겨져 왔으며 특히 아연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촉진하고 정자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게다가 고소한 맛 덕분에 꾸준히 섭취하기도 쉽습니다. 세 번째는 감초, 즉 단맛이 나는 약재로 잘 알려져 있죠. 감초는 단순히 맛을 내기 위한 재료가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약효를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약재로 평가됩니다. 특히 체질에 따라 부추씨가 과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분들에게 그 작용을 부드럽게 조절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부추씨와 함께 배합하면 단순히 효과가 합쳐지는 수준이 아니라 각 재료가 서로의 기능을 보완하고 상승시키는 상생작용을 일으킵니다.
정확한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추씨, 검은깨, 잣, 6일, 1드, 2분의 1, 즉 부추씨와 검은깨를 각각 2g씩, 잣은 1g 정도, 감초는 0.5g, 티스푼 4분의 1 이하로 소량만 추가하시면 충분합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볶아서 수분을 날린 후 곱게 갈아 분말 형태로 보관하시면 가장 편리합니다. 보관은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두시고, 섭취는 하루 한 번, 아침 공복에 두유 150ml나 따뜻한 물에 1스푼 약 3g 정도 타서 드시면 됩니다. 또는 죽이나 요거트에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이 방법은 무엇보다 자연스럽고 부작용이 적으며 무엇보다 맛과 향이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그냥 건강 간식처럼 먹게 된다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도 별다른 부작용 없이 복용 가능한 경우가 많았지만, 기저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꼭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영양 강화가 아닙니다. 몸의 순환, 호르몬, 정자 생성, 활력까지 모두를 고려한 자연 맞춤형 회복법입니다. 부추씨의 기운을 꺼지지 않게 오래 유지하고 몸에 에너지가 필요한 곳까지 고르게 퍼지게 만들어주는 지혜로운 배합이죠. 그리고 저는 이 배합을 처음으로 적용했던 72세 남성 환자의 이야기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경기 양평에서 농사일을 하며 살아온 유승민 어르신 72세. 한때는 이웃들에게 정정한 사나이라 불릴 만큼 활력이 넘쳤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 유 어르신은 굳은 표정으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김 박사님, 이젠 남자로서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얼마나 큰지 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유 어르신은 지난 10년간 점점 무너져가는 자신을 지켜보며 혼자서 속으로만 울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밤에 4-5번씩 화장실에 가야 했고 깊은 잠을 자본 기억도 오래전 일이라며 씁쓸히 웃으셨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부부 사이의 거리감이었습니다. 아내가 등을 돌린 건 그냥 피곤해서가 아니란 걸 알아요. 제가 남자로서 아무 반응도 못하니까 서로 말없이 멀어졌어요. 그렇게 자신감을 잃은 유 어르신은 어느 순간부터 거울조차 보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몸이 망가진다는 건 그냥 기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더군요. 마음이 먼저 무너져요. 저는 유 어르신께 부추씨, 검은깨, 감초를 섞은 분말을 아침마다 따뜻한 두유에 타서 드시라고 안내해드렸습니다. 정확한 섭취량은 하루 한 번 3g 정도. 티스푼 하나 반 분량을 따뜻한 액체에 섞어 마시고 밤에는 스마트폰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 3주간만은 절대 빠지지 말고 꾸준히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 어르신은 잠시 고민하다가 다시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3주 뒤 다시 병원에 오신 유 어르신의 얼굴은 처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잔잔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대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유 어르신의 눈빛에서 이전과는 다른 생기를 느꼈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밤중 배뇨 횟수가 하루에 4번에서 5번 정도였는데 그것이 1번에서 2번 정도로 줄었고 깊은 잠을 자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예전의 자신감이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뭔가 터지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아침 예전처럼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유 어르신의 아내께서 함께 오셨을 때였습니다. 조용히 제 옆에 앉아 계시던 사모님이 남편이 잠든 후 부엌에서 혼자 울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유 선생님이 그렇게 편하게 자는 모습을 본 게 몇 년 만이었는지 몰라요. 예전처럼 숨소리가 고르고 아침에 일어날 때 미소 짓는 모습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유 어르신의 변화는 단지 육체적인 회복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다시 남자로 한 가정의 중심으로 느끼게 만든 회복이었습니다. 이후 유 어르신은 매일 섭취 기록과 간단한 운동을 문자로 보내오셨고
6주가 지나자 혈색과 자세, 말투까지 달라졌습니다. 요즘엔 마트에 가도 아버님, 얼굴 좋아지셨어요 라는 소리를 들어요. 뭔가 다시 제 자리를 찾은 기분입니다. 그 진심 어린 고백은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연요법이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체질과 상태에 따라 조심해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누구에게 부추씨가 맞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복용 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디 다음 내용도 꼭 확인해주세요. 효과만큼이나 올바른 사용이 중요하니까요. 어떤 음식이든 마찬가지지만 특히 인체에 작용하는 약초나 자연식품은 체질과 상황에 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추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누구에게나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어떤 분은 얼굴이 붉어지거나 잠을 설치고 어떤 분은 오히려 몸이 무겁다며 중단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드립니다. 올바른 사용만이 진짜 효과를 만듭니다. 먼저 이런 분들은 부추씨 섭취를 피하거나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평소 얼굴이 잘 달아오르거나 손발이 뜨겁고 더위를 잘 타는 열성 체질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부추씨의 따뜻한 성질이 오히려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평소 변비가 심하거나 쉽게 잠을 못 이루는 분들 또한 섭취 시천이 상승하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항근고제나 혈액순환제 등 혈액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추씨에 함유된 성분이 혈액순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약물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해당되지 않지만 처음 먹는 거라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아주 간단한 원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절반으로 시작하고 몸의 반응을 살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분량이 하루 1g에서 2g이라면 처음에는 0.5g, 즉 티스푼 4분의 1 분량 정도만 드셔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2-3일간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고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권장량으로 늘려가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자극적인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부추씨를 복용하실 때는 술, 매운 음식, 튀긴 음식 등 열을 올리는 자극적인 음식과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죽이나 두유에 섞어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흡수도 잘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여러 번 드시기보다는 아침 한 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반신반의로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몇 주 후 다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비슷합니다. 왜 진작 안 해봤을까요? 단, 그 효과는 정확히 알고 정확히 실천할 때만 나타납니다. 무작정 따라하거나 주변 이야기에만 의존해서 복용하면 오히려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셔야 할 건 이 방법은 보조적인 자연요법이라는 점입니다. 기존의 치료를 무시하거나 중단하고 오직 부추씨만 의지하는 방식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기존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한 뒤 함께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부추씨의 효능, 과학적 원리, 섭취 방법까지 자세히 들으셨다면 아마도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하지만 매일 잊지 않고 챙겨 먹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단,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께 복용법을 안내하면서 항상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 루틴입니다. 왜냐하면 아침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집중력이 높고 변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공복 상태에서 섭취할 수 있어 흡수도 가장 잘 됩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입안을 헹군 뒤 따뜻하게 든 두유나
쌀죽을 한 그릇 준비합니다. 그 위에 부추씨 분말을 1g에서 2g 정도, 즉 티스푼 반 개에서 1개 가득 정도를 골고루 뿌려 섞어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검은 깨, 잣, 감초가 섞인 분말을 함께 넣으면 맛도 고소해지고 효능도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총 섭취량은 3g 이내,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부담스러우시다면 처음 2주간은 부추씨만 드시고 그 후에 다른 재료를 추가하는 방식도 좋습니다. 섭취 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산책으로 몸을 조금만 움직여주세요. 복부에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하고 장운동도 활발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루만 하고 그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어제 먹었는지, 오늘 건너뛰었는지를요. 그래서 저는 복용표를 만들어 드리거나 간단한 달력에 체크해 보시라고 안내 드립니다. 그렇게 21일만 해보시면 됩니다. 단 3주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내나 가족과 함께 이 루틴을 실천하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아내분과 함께 아침마다 따뜻한 두유에 부추씨 분말을 나눠 드시며 잊지 않고 챙길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챙기는 것이 어느새 부부의 아침 습관이 되었고 대화도 늘고 웃음도 늘었다고 하시더군요. 건강이란 단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삶의 리듬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나는 이미 너무 늦은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진심을 담아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내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은 몸이 다시 살아나기 위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부추씨는 그 작은 기회를 변화의 시작으로 만들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단지 정보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의 삶에 작은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 김혜진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가장 따뜻하고 정확한 정보를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조용히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신을 위한 건강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의 아침을 따뜻하게 지켜줄 이야기를 준비해두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